3기 24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사건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매 사건입니다. 사건인데요. 경매 사건 번호가 이제 2021 타경에 54,858호 강제경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강제경매 나와 있고, 입찰 32일 전입니다. 입찰 32일 전인데요. 이게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와, 길 현황 보세요. 길 현황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니까, 2억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두두두두두두두 유찰됐잖아요. 그죠? 유찰됐는데, 근본에 2023년 올해 2월 달에 이모 씨라는 분이 한 분이 단독으로 입찰해가지고 3,199만 9천 원에 써서 16%의 낙찰 받았으면, 야, 되게 싸게 받은 거 아닙니까? 2억짜리를 3,100만 원에 3,199만 9천 원에 낙찰 받았으면 엄청 싼데 왜 이 사람이 대금 납부 안 했을까요? 항상 대금 납부 안 해보니까 입찰 보던 건 뭐 268만 4,300원이니까 뭐 경매인 입장에서 260만 원 이게 뭐 떡 사먹는 게 이게 뭐 큰 대단한 겁니까? 뭐 떡 사먹을 수도 있지. 그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단돈 1원짜리 한 장이라도 손해받는 상사하면 안 된다니까, 와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니까, 그죠? 예. 봐가지고 또 아이고 유찰대가 계속 두두두두두 하더니 또 그냥 계속 두두두두 하더니 근본에 10월 10일 날입니다. 15차 매각기일입니다. 879만 와, 또 2억짜리가 말이 그냥 879만 5천 원까지 또 이야 경매 이거 할만하다. 879만 5천 원에 돈 1,000만 원 낙찰 받아 2억짜리를 돈 1,000만 원 낙찰 받고 그다음에 아무런 부담할 게 없으면 정말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왜 1년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2억짜리인데 1,0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하면 1억 9천만 원 떨어지잖아요. 어이구 1억 9천만 원 떨어지면 한 2년에 한 건만 해도 되겠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밑으로 내려가 보지요. 보게 되면요. 손 땡땡이 나와 있잖아요.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는 안 할 때 왜 그러냐 몰라. 묻지도 따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억 4,500만 낙찰세 100% 인수한다니까요. 배당 없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압류가 두두두두두 돼 있고, 그다음에 가압류권자 중에 한 사람이 본안 소송에서 중땡땡인데 이 사람들이 본안 소송에서 강제경매 신청을 해버렸네요. 뭐 하든지 말든지 이게 다 죽어버리니까 낙찰자 관계 없어요. 관계 없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마다 1억 4,500만 원만 이제 인수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자 보십시오. 손모 씨 같은 경우는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한 게 언제입니까? 문건 접수 송달래 한번 볼까요? 언젠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임차인 손모 씨 나와 있죠? 언제입니까? 2021년 11월 2일입니다. 그죠? 임차인 손모 씨 권리신고해서 가로 열고 주택임대차. 임대차 이전 권리신고만 했다는 것이. 예? 그래서 2021년 11월 2일입니다. 이 날짜 기억해 보십시오. 2021년 11월 2일이에요. 2021년 11월 2일입니다. 2021년 11월 2일 날 2021년 11월 2일 날 이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권리신고서만 제출했지요. 그런데 이분은 언제 입찰했지요? 2023년 2월 달에는 환장해버려. 2023년입니다. 2월 7일이란 말이죠. 3,100만 원.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보니까 3,000한 200 정도 되고 1억 4,500이 대비해가지고 3,200이니까 뭐 1억 7,700 하면은 근데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여러분들 도시형 생활주택 있잖아요. 도생 이거 입찰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봐가지고요. 특히 이제 건축물 대장 보셔가지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현황만 가보면 다세대주택 빌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해놓고 가로 열고 말이죠. 사무소 가로 닫고 또는 한의원 가로 닫게 되죠. 용도는 뭐다? 건생인데 일반 주거용을 쓰고 있다. 그건 불법 위반 건축물이잖아. 그죠? 그런 경우만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요. 이게 어쨌든 다 가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구청에다 건축가에다 문의하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경매로 낙찰 받게 되면 낙찰자에 나왔던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느냐. 그거 반드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어떤 페널티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렇게 입찰하긴 하셨는데, 전체 금액이 1억 7,700인데, 1차 가격 2억 원 대비해가지고 너무 좀, 과다하기 때문에 포기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낙찰된, 이미 여기에 낙찰됐어요. 이건 이제,
경주 지원 사건인데 2021 타경에 125664 경주시 안강읍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면 나와 있지요. 안강읍에 네 2021 타경에 12,564 안강읍이죠. 경주시 안강읍 아파트인데 토지건물 일반 매각이에요. 이 건 하니까 이 근로복지공단에 아우 짜증나. 일단 근로복지공단 딱 보면 짜증 내셔야 됩니다. 아우 짜증나. 그래서 이제 일단 밑으로 보니까요. 신권에서 두두두두두두두 해가 8차 기일날 해가지고 저 1억 6,800짜리가 1,875만 2천원에 11%에 낙찰 내고 이분도 뭐 기한 후에 납부를 하셨네요. 기한 후에 납부하신 걸로 미뤄봐가지고 뭔가 조금 좀 찜찜했던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예, 찜찜했던 게. 그래서 채팅창 뵈니까 LK님 늦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리즈 하트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이분입니다. 이분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대항력만 주장한다. 배당 요구는 안 했대요. 1억 2천만 원 낙찰자 인수하는 거야, 인수해. 인수한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간만에 퀴즈를 냅니다. 여기 건자 이게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우와, 1900에 8,200이에요.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보죠, 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죠. 근로복지공단이 이놈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쌍꺼비 터진다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경무 신청 누가 했습니까? 엄마야, 근로복지공단에서 경무 신청 8,200만 원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근로자 임금 채권이다면 최우선 문제에서 다 가져버린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 근데 지금 이 사건 보니까, 임차인 김모 씨라는 양반은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 그럼 1억 2천만 원 낙찰자 100% 인수하는 게 인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엄마야, 8,200만 원에, 그럼 근로복지공단은 좋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1번. 아니다. 2번. 모르겠다. 3번. 해가지고 채팅창에다가 1번, 2번, 3번 아무렇게나 빨리 입력해 주십시오. 그래 제가 그 결과물을 보고 또 빨리빨리 진도로 나갈 거 아닙니까? 자,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심해야 한다. 1번. 아니다. 조심할 필요가 없다. 2번. 모르겠다. 모르면 3번이죠. 봐가지고.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중에 하나죠. 대체적으로 2번으로 표시하시네요. 2번이 많은 거니까 2번이 답 같다. 맞아? 2번입니다. 조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임금 채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얼마를 배당받아감에 따라 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배당받는다는 것보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 요구 아예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낙찰자는 뭐다? 아예 1억 2천만 원 인수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건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액이 8,200만 원이죠.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8,200만 원인데, 이거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8,200만 원인데, 2023년 3월 달에 1,800만 원에 낙찰됐다는 거죠.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1,800만 원, 자기 경매비용 포함해 다 가져가 버려요. 그 다음에 낙찰자, 어차피 낙찰자가 인수하는, 자, 우리가 근로복지공단 조심하자, 조세세권 조심하자는 뭐,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인수 보상 금액이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건 같은 게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요. 배당 요구 안 했으면 낙찰자 1억 2천만 쟤네가 다 인수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근로복지공단 막 완전히 개무시해버리자는 거야. 그죠?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인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고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전체적인 투입 원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감정가격이 온당한 어떤 시세를 반영한 가격이다 그러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미지는 장사를 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지금 1번 쓰신 분들은 안 돼요. 봐가지고 2번 하셔야 돼. 2번.
왜 1번 하냐 이거지. 이거 뭐 짜증이나 짜증나. 어? 그죠? 하시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말이지 제가 저는 이게 환절기만 되면 몸이 살살 아파요. 지금도 뭐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모르죠. 봐가 저도 제 욕심 같아서 이런 인터넷 유튜브 상에서 라이브 방송을 꽤 많이 오래 하고 싶습니다만 때려는 봐서 근데 제 마음이죠. 그죠? 오래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단해. 그죠? 강성황님 무조건 인수 아닙니다. 뭘 인수합니까? 봐가지고 1억 2천만 원 낙찰자가 임차인을 이 사람한테 1억 2천만 원 끌어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개무시. 그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할게요. 일단 후반부에 또 나오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권리신고, 요거는 이제 이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배당 신청한 경우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한 경우인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제가 많이 좀 뽑아놨어요. 뽑아놨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산으로 넘어갑니다. 마산 2022 타경에 3338 해가지고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이게 뭐 9월, 어제 낙찰되어 버렸네. 그죠? 이건 뭐 정상적인 물건이에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1억 6,820만원에 90% 선에서 낙찰됐네요. 어쨌든 낙찰 받는 사람이 장땡이야. 낙찰 받을 때 조금 세게 받았다 할지라도요. 일단 낙찰 받는 사람이 장땡이라니까. 2등으로 300만원 차이로 2등은 떨어지다. 쪽팔린 줄 알아라. 무조건 낙찰 받아야 돼요. 이런 거 아파트 같은 경우 그냥 뭐 이게 경매입니까? 그냥 들어가 받으면 되지 쓰면. 그죠?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김땡땡 이분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이것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2021년 4월 20일이니까 9일 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네. 대항력이 있네. 그런데 배당 종결이 언제입니까? 2023년 1월 16일이죠. 근데 보니까 배당을 언제 2023년 1월 5일이니까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배당 신청했잖아요. 그럼 1억 3,500만 원 전에 이 사람 1순위를 다 받아가요. 경매는 말이지 이 법인이 경매 신청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담보를 잘못 잡았지 바보지.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한 1억 원 이상의 어떤 채권이 발생됐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 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 김모 씨는 1억 3,500만 원 1순위로 다 배당 받아갑니다. 1억 3,500만 원. 그러니까 1억 3,500만 원. 여러분도 말이죠. 이게 명도가 무서워. 그러신 분들 이런 거 하시라니까. 이런 물건 많아요. 그죠? 그 대학력 있는 임차인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세요. 봐가지고. 그럼 1억 3,500만 원이니까 1억 6,782만 원이잖아요. 근데 봐가지고 경매 비용 이것저것 다 빼고 한 1억 6천만 원에 순수하게 배당 금액이다. 그러면 임차인은 1억 3,500만 원 받아가요. 그럼 얼마입니까? 2,500만 원 남잖아요. 그죠? 2,500만 원 뭐다, 이게. 이 사람 채권자들이 1억 1,200만 원에 불과 자기는 2,500만 원 배당 받아가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렇듯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전세금 1억 3,500만 원 전액을 다 배당 받아간다. 이때는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배당 받아야 된다. 아니면 명도 확인서 필요가 없다. 이것도 이건 다들 아시겠지 뭐.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다. 1번. 아니다.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전세 금액을 전액 다 배당 받는다 말이죠. 배당 받을 수 있다. 이랬을 적에는 낙찰자로부터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아니다. 명도 확인서. 내가 대항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배당 받기 때문에 무슨 명도 확인서 필요하냐. 필요 없다. 2번. 명도 확인서 필요하다. 1번, 2번. 둘 중에 하나. 모르시는 분은 3번. 그죠? 자, 보니까 맞습니다. 1번입니다. 명도 확인서 필요합니다. 이게 일단은. 왜냐면 지가 그럼 반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이 1억 3,500만 원인데 한 1억밖에 배당 못 받는 거야. 그럼 나머지 3,500만 원 미배당이죠. 그죠? 이랬을 적에는 어떻게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게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낙찰자한테 3,5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무슨 명도 확인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저 사람이 이 방을 뺐다는 그 확인서잖아요. 그죠? 담당 경매회장이 일일이 당에 부동산 가가지고 야 너 방 뺐냐고 눈으로 확인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를 통해가지고 간접적으로는 야, 쟤 방 뺐니? 그게 명도 확인서인데, 야, 쟤 1억 3,500만 원 다 받는다고 하는데, 방 뺐니? 네, 뺐습니다. 그럼 확인서 가져와라, 이거지. 근데 1억 3,500만 원에서 1억밖에 배당 못 받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방 뺐니? 어떻게 방을 뺐냐? 그러니까 임차인이 방 빼는 순간에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방 못 뺀단 말이죠. 이럴 때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고르세요. 해가지고, 그냥, 막 그 복잡하게,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뭐 복잡하게 말해, 이게 뭐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슬금 해가지고, 인생을 즐기셔야지. 맞잖아요. 그죠? 101035. 영등포구 양평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이건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유찰됐네요. 유찰되고. 한 번에 9월 12일 날, 9월 12일이면 언제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이네요. 2억 8천짜리가,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해가지고, 뭔가 떨어진 이유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2억 8천만 원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고모시라는 분의 전입 날짜가 2019년 2월 13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경매 신청했어요. 2022년 1월 21일이니까. 어쨌든 본인이 소멸 기준 권리되는데 본인은 소멸 기준 권리보다는 먼저 전입 신고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도 이때 받았고, 이 물건 보니까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물건 대체적으로요, 낙찰받아가 방 빼면 방 잘 안 빠집니다. 봐가지고.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다 했을 적에, 딱 두 부류잖아요. 임차인이 마지못해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니까 이 집은 말이지, 자기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에서 말이지, 나중에 말이지, 집주인이 사업하다가 말이지, 실패했는지 몰라, 막 감는 막 이런 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자기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랬을 적에, 이거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을 적에 이 가압류, 후순위 가압류 때문에 방이 빠진다, 안 빠진다, 죽어도 안 빠져. 그때 임차인 이 사람은요, 아유! 하면서 본인이 본안 소송에 판결문까지 강제입 신청해야 됩니다. 또 이제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 그러니까,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근데 갑자기 임차인이 강제임금 신청했네? 이거는, 이제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 1번 같은 경우에 그 전입 확정 이후에는 가압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방이 안 빠지는데, 이건 이런 장애 요인이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안 빠진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2022년 1월 달에 기입 등기됐잖아요. 그죠? 작년 1월 달에 기입 등기됐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가 집주인이, 이거 있잖아요. 그래, 좋아. 내가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했는데 내가 현재 당장 돈 없으면 못 돌려주는데 이거 부동산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아마 전세금도 2억 6천만 원 안 나올걸요?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예. 어쨌든 봐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전세 빠지면 내가 전세금 줄게. 근데, 세상에 이런 중간에 어떤, 요건 보세요. 이분이 임차권 등기한 거 말고는 뭐 가압류나 저당권 얘기 없죠. 그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1년하고도 6개월, 7개월 돼도 방이 안 빠지는 거야. 방이 안 빠진다는 건 뭐다고. 방내 지금 낙찰받아, 저거 내 낙찰받아가지고 임대사업자라 동네 가서, 임대사업 해야지 개뿌리는 방이 안 빠지면 어떨 낀데 봐가지고. 아이고. 빌라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경험 안 해봤는데, 제 아는 지인이 저쪽에 몇 년 전에 부천 쪽에 부천 지원에 빌라를 하나 낙찰받았는데, 늦은 가을에 낙찰받았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못 구했답니다. 근데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 보일러가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서울에 있으면서 말이야 시도 떨어져서 가가지고 보일러 켜고, 아이고, 임차인 구하는 거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내가 아는 것만 못한 그런 기록 같은데,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물건 같은 큰 하자는 없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딱 나와 있네. 이게 보니까, 보세요. 건축물 대장 보시죠, 이거죠. 건축물 대장 보시게 되면요, 분명히, 이건, 보세요. 보면요, 나와 있죠. 이거, 여기도 기원으로 나와 있네. 근린생활시설. 아니, 세상에 근린생활시설가 기원으로 나와 있네. 기원은 뭡니까? 바둑 두는 데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걸 주거용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 개조한 것이지요. 위에 보면 위반 건축물로 표시는, 아직 위반 건축물 표시는 안 돼 있네. 그죠?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이런 경우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요, 보셔가지고, 특히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근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세대 빌라인데, 이거 옛날 오래된 빌라는 아닌데,
최근에 지어진 빌라 같은 경우는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용도가 보니까 대장 용도 나와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 용도가 건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여파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하나 더 수원 사건인데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2022 타경이네요. 2022 타경에 753-75350 수원시 권성구 쇠류동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인데요.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4차 기일 해가지고 2023년 10월 18일자 4,596만 2천원에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1차 감정가가 1억 3,400이잖아요. 되게 싸죠, 그죠? 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이게 조모씨라는 사람인데 보니까 이전 경매에서 미배당금 본 사건에서 인수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1차 경매 사건이 2차 경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정땡땡 이분이 말이죠.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게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 받았어요. 이게 보니까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아가지고 이 조모씨가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다니까요. 여기 보면 보증금액이 1억 3,200만 원인데 1억 6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이분은요, 약 한 2,500만 원 정도인가, 이건 이 절차상에서 낙찰 받았어요. 자, 그럼요. 조모씨가 있는데, 조모씨 이 사람 1억 3,200이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거. 조모씨인데 1억 3,200 있습니다. 1억 3,200만 원 있습니다. 처음에 보증금액이. 여기 보시기에는 조모씨 또 나와 있죠? 조모씨잖아요. 1억 3,200이잖아요. 그죠? 1억 3,200만 원인데, 이거를 위로 올라가 보니까, 이게, 누가 3,300만 원에 낙찰받았네요. 3,300만 100원. 낙찰받았습니다. 3,300만 100원 해서 권선구 쇠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그죠? 받은 상태에서, 이제 또다시 경매 나왔다는 게, 이게, 이분이 보니까, 이제, 3,300만 원에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죠? 낙찰 받은 상태에서 이 금액에서 이분이 아마 1억 3,200만 원 배당 요구했으니까 일정 금액 배당 받아 경매병 빼고만 배당을 받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배당금의 미회수 금액이 1억 600여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1억 6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요, 이 사람은요, 이거 우리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때 전입신고하고 이때 확정일자 받고 또 배당 요구했네. 1등으로 배당 받아가겠네. 못 받아가요. 안 돼. 배당, 임차인으로서 배당 못 받아갑니다. 이런 경우는요. 예, 1차 사건, 2차 사건이 나와 있는데, 왜냐면, 임차인으로서는 일단 1차 사건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0 타경해가지고, 이게 1차 사건이에요. 1차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조모 씨가 2020년 12월 18일자 배당 요구 했잖아요. 한글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요, 배당 요구를 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더라? 임차인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입니다. 요거 우리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뭐다? 이 사람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배당 받고 나가겠다. 그럼 나는 계약 안 하고 해지다. 그럼 자기는 뭐다? 나는 임차인이 아니야. 임차인이 아니면 뭐다? 이 사람은요, 이제 그 이상, 이때 배당 신청한 이후로부터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해관계 아무런 관계 없어요. 한마디로 골목길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이해관계인이 아닌데, 이게 1차에서 2020년도에 배당 신청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경매가 넘어왔다. 이게 또 경매가 넘어왔어요. 2023년도 또 배당 신청했더니, 이 사람이 누가 경매 사건에 있어서 누가 배당 신청한다는 것은 골목길 지나가는 사람 배당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당 신청한다고. 그러니까 조모 시장은 이해관계에 있다 없다? 없죠. 왜? 1차에서 이미 지가 배당 신청했잖아요. 배당 신청했으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거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면 이 사람 더 이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야, 이 사람 네가 이해관계인도 아닌데 왜 네가 배당 신청했냐 이게. 배당 신청해봤자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럼 이 사람 임차인으로서 배당은 안 돼. 그런데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 또는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임차인으로서는 배당이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보면 근데 저는 정이 개인인가 등기부등본 볼게요. 잠깐만요. 법인이구만. 주식회사 무슨 그룹 돼 있네, 그죠? 무슨 그룹 돼 있는데. 법인 명이 그룹이 들어왔네. 법인에서 3,300만 원인가 낙찰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법인 이해를 못 하겠어. 제가 만약에 이 법인의 대표란 말이죠. 2022년도 7월 14일 날 낙찰받잖아요, 그죠? 어이, 친구 일러나 내가 3,300만 원 낙찰받았는데, 이거 너 있잖아. 여기 한 1억 저당권 설정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당권 설정해놔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3,300 이외인데 만약에 누가 1억 원 이상 낙찰 받아가면 자기네들 1억 다 받아가 버린다니까. 그리고 나서 남는 자녀 찌끄러기 있으면 이 사람이 배당 받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저당권이 있음을 해가지고 이 임차인 이 사람 강제경매 신청권자라서 한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5천만 원 미배당이잖아요, 그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 또 이 집에서 계속 깔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 이 물건 낙찰 받은 사람한테 돌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법인에서 뭐 말이죠. 아무런 조치도 않잖아, 벌써. 왜 3,400만 원, 왜 낙찰 받아가지고,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 이거지. 뭐 봐가지고요. 강제경매 기입 등기 2022년 12월 28일인데, 그 이후라도 일단 가압류라든지, 예.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하다못해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는, 근데 가압류를 했다 손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이, 가압류도 안 되겠네 보니까. 2023년 2월 10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른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3,300만 그대로 호로록 해가지고 호로록, 날려버리는 거라니까. 안타깝다니까.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1억 600만 원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인데, 근데 이 건도 보면, 글쎄 봐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찰되는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별 큰 어떤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1차, 2차 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2부 방송에서 하면 당합니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남지원 사건인데, 이게 2022 타경인데요. 이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51,169. 이 위반 건축물입니다. 이종 근린생활 시설해 가지고요. 여기 보면 건축물 대장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 위반 건축물이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고 이거잖아요, 이거. 이종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도는 사무소로 나와 있는데 현재 가보면 방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니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보면은 이게 언급되어 있네요. 보세요. 위반 건축물 표시, 철근 콘크리트 52.37제곱미터 불법 용도 변경 및 부설 주차장 미설치 시정명령. 근데 시정명령해도 시정이 안 된다. 이게 날짜가 보니까 2019년 12월 23일이거든요. 이 날짜를 제가 딱 볼게요. 2019년 이게 위반 건축물 관련해가지고는요, 2019년 4월 23일, 이거 제가 다 못 외우기 때문에 제 앞에 날짜 많이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건축법. 이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아요. 건축법 몇 조? 80조입니다. 건축법 80조 제5항입니다. 5항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해서 이때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 있잖아요. 그전에는 2019년 4월 22일까지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5회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키면 이제 유예무예 될 수 있는데, 이제는 2019년 4월 23일 이후부터는요, 5회가 아니고요, 그 위반이 제대로 될 때까지, 원상 복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킨답니다. 근데 2019년 4월 23일 이후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2019년 12월 23일이니까 4월 23일 이후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요, 물론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도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게 있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게 언제 양성화 시켜줄지 압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위반 건축물에 따른 어떻게, 이행 강제금을 또
부과시킬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야, 보세요. 이거 보시게 되면요. 가지고 2억 4,400짜리가 말이지. 우두두두두 해가지고 구차기일 해가지고 1,400만 원까지 떨어져 보는데, 야, 요거만 달랑 보면 2억 4,400짜리가 1,400이다. 그러면, 와, 경매 떼돈본다. 떼돈은 개뿌리나 떼돈 벌어와가지고, 잘못하면 피똥 싸버리는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 여기다 또 보면요, 이게 있잖아요. 뭐, 임차인의 최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 보증금이 1억 9천만 원, 또 대항력이 있네? 이런 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입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저 같으면 이 물건 안 들어갑니다. 그 뭐로 들어갑니까? 봐가지고. 위반 건축물인데다 말이지. 예. 그래서 이건 보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최모 씨가 임차권 등기하고 본인이 강제임 신청했잖아요. 그죠? 강제임 신청과 배당 신청 확인하였습니다만 1억 9천만 원입니다. 1억 8,5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액했단 말이죠. 1억 9천만 원인데, 이 3억, 이건 아니, 이게 엉터리, 이게. 아, 짜증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1억 8,500에서 밑에 500만 원 정액했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1억 9천이에요. 1억 9천. 1억 9천만 원인데, 이거 내가 입찰 들어간다 할지라도 일단 다 가지고 1억 9천에다가 경매 비용이 만약에 뭐 한 500 된다 하면 1억 9,500만 원이, 1억 9,500만 원이 이 물건이 1차 취득 원가인데, 문제는 뭐냐면 위반 건축물이에요. 이전 근린 생활 시설로 돼 있는데, 이게 물건지가 어디예요? 잠깐만요. 성남시 중원구잖아요. 성남시 중원, 이거 물건에 입찰 들어가시고 하는 분은요, 중원구청 건축가에다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세요. 요즘 공무원님들입니다. 대단히 친절하십니다. 엄청 친절하세요. 그래서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법원은 안 친절하더라고요. 전 법원에 대한 이미지가 한 30년 전에도 상당히 제 이미지 안 좋게 봤거든요. 상당히 이제 불친절하더라고. 말을 못 붙여. 그 자리가 무슨 큰 벼슬하는 자리입니까? 내가 참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구청 이런 데는 동사무소 이런 데는 좀 상당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저는 봐가지고 성남시 중원구청에 건축가에다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지원 금강동에 뭐 드림하우스 뭐 301호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건축물 돼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행강제금은 5번만 물면 되지요? 아니요. 그럴 겁니다. 그럼 얼마에, 이게 원위치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담시킬걸요? 이렇게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또 나머지 지금 물건을 몇 개 더 뽑아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좀 오버됐네, 그죠? 항상 시간이 오버됩니다. 오버되고 와서, 이제 내일은요,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그 권리신고, 참 꼬름한 사람 많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서만 달랑 제출해버렸어. 이거 뭐 제대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이 사람이 권리신고 했네. 그러면 배당 받겠네. 그래서 쑥 들어간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도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있다니까요. 있으니까 또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는 거지. 이 사례 해가지고 지금, 권리신고만 했는데도 보니까 이게 군산 지원 사건이에요. 군산 지원 사건인데, 이것도 내일 모레 해가지고, 월요일 날이네요. 9월 11일 날, 25강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